지난주 목요일 날이요. 무슨 학원 강의를 갔더니 학원 분들이 다 이렇게 책상에 다 엎어져 있어요. 목요일 날 아침에 왜 이럽니까? 그랬더니요. 죽을 것 같아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월요일 날 공법이었대요. 월요일 날. 그리고 화요일 날 민법이었대요. 수요일 날 개론이었대요. 그리고 목요일 날 이제 제가 간 거예요. 갔더니 다 책상에 다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빨리 끝납니다. 3시, 1시에 끝납니다. 했더니 진짜요? 다 이렇게 앉았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우리 시험을 보면 일단 1차 비중이 커요. 민법하고 개론 많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2차 공부는요. 이렇게 하세요. 수업은 꼭 들으셔야 돼요. 어차피 복습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2차 과목들은 수업은 꼭 들으시되 복습은 짧게 하세요. 짧게. 막 2차까지 복습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2차를 복습을 짧게 하라는 소리가 뭔가 하면 복습은 짧게 하시고 대신에 그 남는 시간을 1차 공부하셔야 돼. 민법하고 개론. 그래서 계획을 적어도 한 4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1차전 좀 끝나는 게 좋아요. 1차를 끝내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대신에 한 4월 달까지 해가지고 1차를 좀 체계를 좀 잡아 놓으면 그 후는 좀 편해요. 공부하시기가. 근데 그 후에 2차를 해도 안 늦어요. 근데 뭔가 문제는 2차를 1월 달에 아예 안 듣고 그때 딱 들어오잖아요. 5월 달에. 그러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자꾸 들으시는 게 좋고 우리가 이제 듣고 나면 이게 기억이 사라지죠. 근데 이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가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3월 달에 또 가서 들으면 대충 기억이 나요. 아, 저 얘기 들어봤는데 이렇게 될 거예요. 그 5월 달 가면은 또 기억이 좀 선명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2차 과목은 복습을 크게 막 많이 하지 마시고 대신에 수업만 꾸준히 들으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3장고 뒷부분은 넘어가시고요. 이제 111 가세요. 4장. 이제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토지 이동 종류 한번 쭉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4장이에요. 자, 보세요. 자,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이제 토지 이동 및 이제 지적 정리 파트인데 이제 비교를 이렇게 했어요. 이제 2장의 타이틀은 토지 등록이죠. 3장은 지적 공부죠. 그러면 이거예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시켰죠. 근데 그 후에 토지 표시가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없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요. 4장 토지 이동. 첫 번째에서 이제 보시고 첫 번째가 이제 요거 나와야죠. 토지 이동의 의. 자, 또 올리세요. 자, 토지 이동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토지 이동 그러면 용어 정의 중요하죠. 자, 뭐예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토지 이동 용어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뭐 또 새로는 또 무슨 또 변경은 또 그렇지. 제일 앞에 토지의 표시를 그랬잖아요. 그게 포인트야.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다 토지동 나오면 떠올라야 돼. 제일 중요한 말이 토지의 표시. 그래서 이제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토지동 종류 나오죠. 우리 흔히 이렇게 해요. 토지동 사유 그러면 6개 나와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해면수 말소, 대표. 그럼 이제 자, 책장 보세요. 거기서 쭉 가서 그 밑에 박스 있죠. 그 박스에서 오른쪽 한번 보실래요? 오른쪽에 토지동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거 중요해요. 별표.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소유자 변경. 자, 소유자 변경은 토지동 사유에 아니에요. 사유가 아니죠. 요거는 소유자에 관한 거지. 자,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자의 주소 변경. 이것도 소유자죠. 그 다음에 토지 등급 변경. 그러면 토지 등급은 토지 표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봐요. 우리가 토지 표시 그럼 뭐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게 토지 표시예요. 그러니까 토지 등급 표시가 아니지. 이렇게. 또 이제 4번에 이제 자, 공시지가 변경. 자, 공시지가 중요하죠? 근데 토지 표시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제일 먼저 첫 번째 박스에서 토지동 종류에 해당하는 거, 않는 거 잘라 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 시험에 그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나. 보셨고. 자, 그 다음 장 가시죠. 자, 토지이동 사유. 두 번째 이제 토지이동 사유. 뭔가 이제 토지이동 종류를 흔히 이제 토지이동 사유라 불러요. 오늘 이제 6가지 볼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이제 신규 등록이죠.
자, 네, 기억하세요. 요 신규 등록은 제가 지난주 이렇게 했어요. 용어 정의는 별도로 외우지 마세요 그랬어요. 뭐 굳이 외울 실익은 없어요. 자, 보세요. 여기죠. 자, 이번에 이제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다. 그럼 그 토지는 지적 공부가 있다 없다? 없죠. 지적 공부를 이제 처음 만들어야죠. 그게 뭐다? 그게 신규 등록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새로이 조성된 토지 또는 지적 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렇게. 의는 별도 외우지는 마시고 읽어만 보세요. 여기서 이제 뽑아내야죠. 그러면 이제 신규 등록의 대상 토지가 두 가지죠. 자, 새로이 조성된 토지.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공유 수면을 매립한 경우겠죠. 첫 번째 여기. 첫 번째가 이제 공유 수면을 매립했을 때. 이게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미등록 토지를 발견했을 때. 자, 이거 어때요? 제가 배 타고 떠났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던 무인도를 하나 발견했다. 그럼 그 토지는 이제 지적 공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적 공부 이제 처음 만들어야지. 그게 뭐다? 그게 이제 신규 등록 이렇게. 그래서 대상 토지 읽어보시고 이렇게. 그다음 이제 자, 기억하세요. 요 신규 등록은 이제 신청 의무 기간이 있어요. 의무 기간이 얼마? 60일의 의무 기간이 있다. 이렇게. 그럼 특징할 때 특징 한번 볼게요. 일단 신규 등록은 장부를 처음 만들죠.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는 지적 측량을 해요 말아요?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지적 측량 대상입니다. 또 하나 이제 해야 되고, 요 신규 등록은 장부를 처음 만들죠.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 토지의 표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 요거는 이제 결정은 누가 한다? 그렇죠. 당연히 지적 소관청이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토지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한다? 원칙은 국장. 근데 문제가 국토통부 장관이 등록을 다 못해요. 누구에게 위임했다? 지적 소관청에다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에서 요거 중요해요. 첫 번째가 이제 지적 측량은 한다는 거 하나. 또 두 번째가 이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는 누가 결정한다? 지적 소관청이 결정한다. 등록시켜야죠. 그래서 보셨고, 그 책에서 몇 개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자, 112 거기 3번에 보시면 신청 의무 나와 있죠. 자, 거기 이제 며칠 내에 신청한다? 60일 이내 하나 체크하고요. 이렇게. 그다음 이제 4번에 첨부 서류는 아직은 보지 마세요. 서류 파트는. 옆에 5번. 자, 지적 공부의 등록 및 정리 방법. 거기 이제 1번에 1번 체크하세요. 자,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은 소관청이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이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한다? 국장이지만 실적인 경우 등록은 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관청 하나. 그럼 2번도 중요하죠.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해서 경계 면적은 반드시 지적청에 결정한다. 지적 측량 대상이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신규 등록 대상 토지는 토지 소유자는 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 소관청이 조사 확인하여 등록한다. 누가 조사 확인한다? 지적 소관청이 이렇게. 묶으세요.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는 이제 누가 결정한다? 지적 소관청에서 이렇게. 자, 하나 더 체크하면 거기 2번에 2번. 신규 등록의 효력 발생의 시기는 형식주의에 따라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때이다. 자, 그럼 여기서 지적 형식주의, 지적 등록주의 나왔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요. 지적 형식주의 또는 지적 등록주의 그랬어요. 뭔가 이거는 지적 관련되는 사항이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등록이라는 형식을 요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 이제 효력 발생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 이렇게. 그다음 이제 등기 촉탁이란 말은 체크만 해 놓으세요. 뭐 이제 그건 나중에 볼 겁니다. 등기 촉탁은 안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신규 등록 파트는 뭐 시험에 나오는 비중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자,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제 여기. 자, 신규 등록은 이제 지적 측량 대상이다 아니다? 해야죠. 또 이제 중요한 거 신규 등록할 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는 누가 결정한다? 지적 소관청에서 이렇게. 그래서 크게 뭐랄까요? 막 외우시거나 그럴 내용은 아니에요. 이렇게 의미만 딱 잡아놓으세요. 하나. 자, 두 번째 이제 등록 전환 나와야죠. 자, 등록 전환은 용어 정의 중요합니다. 체크하세요. 자, 등록 전환이란 임야 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 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 체크하세요. 그 의미 중요해요. 자, 또 하나. 그 가운데 보니까 임야 대장 및 임야도죠. 밑자 대신에 또는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틀립니다. 여세요. 임야 대장 및 임야도에서 이렇게. 토지 대장 및 지적도입니다. 이렇게. 그럼 또 하나. 자, 집 한번 보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임야도 축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랬을걸요?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그지? 지적도는 축척이 7가지였어요.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뭔가 하면 봐요. 흔히 등록전이라 부르면 흔히 일반적으로 그거예요. 6000분의 1짜리 임야도를 1200분의 1짜리 지적도로 옮겼습니다. 그럼 6000분의 1짜리 임야도를 1200분의 1로 옮겨 그리면 정밀도는 좋아져 나빠져요? 훨씬 좋아지겠죠. 그게 이제 등록 전환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요 등록 전환은 임야도의 토지를 지적도로 옮깁니다 그랬죠. 그럼 해당 토지는 지목이 바뀔까 안 바뀔까요? 일반적으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상을 잘라요. 자, 의의를 잘 보시고 그다음 이제 대상 토지를 보세요. 대상 토지. 첫 번째 원칙은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지목이 안 바뀔 수 있죠. 자, 그거 구분하세요. 자, 또 하나 소유자가 자기 토지 지목 함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함부로 바꾸면 큰일 나. 과태료 엄청 두드러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우 그 체크하세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관계 법령에 따른 형질 변경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거기 114페이지 또 딴 데 또 막 보고 있네 또. 자, 2번 대상 토지 1번에 보시면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 전환되어 있죠. 자,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자, 그다음 체크하세요. 관계 법령에 의한 형질 변경.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지목을 변경할 토지다. 앞으로 해서 이렇게 보세요. 지목 변경이 딱 뜨면 반드시 그 말이 나와야 돼. 관계 법령에 따른 형질 변경. 그 말이 나와야 돼요. 자, 기억하세요. 소유자가 지목 함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요 말 나오면 무슨 말이 와야 돼? 관계 법령에 따른 형질 변경.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 말 나와야 돼요. 우리 흔히 그러고 보세요. 밖에 나가서 혹시 그런 거 봤어요? 행정사 사무실 봤어요? 행정사 사무실? 그 사람들이 주로 이거 해줘요. 주로 형질 변경 가장 많이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그랬더니 행정사 사무 중에 1번이 보니까 그거예요. 형질 변경 해주는 거. 절차가 주로 많이 처리합니다. 이렇게 하나.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지목이 안 바뀔 수 있다. 요게 또 예외 조항입니다. 근데 이제 자 보세요. 세 가지예요. 그 체크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요.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되고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 존치함이 불합리한 때라고 돼 있어요. 그거 제가 줄여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줄여서 도면의 통일성 그럴 거예요. 도면의 통일성이다. 자, 뭔가 이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한 장에 임야도 지역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산이 이렇게 이제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여기다 이제 이번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국가로부터 인허가 받고 이렇게 했어요. 산을 싹 밀어버렸어요. 근데 아직 아파트 안 지었어요. 그럼 지목은 뭐예요? 대가 돼야지. 봐요. 임야죠. 임야인데 이렇게 했잖아요. 국가 아파트 지으려고 인허가를 받고 산을 싹 밀어버렸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뭔가 하면 인허가 받고 형평을 시켰으니까 지목은 당연히 바뀐 걸로 봐줘야죠. 근데 뭔가 하면 보세요. 근데 그럼 여기가 이제 임야도 지역도 옮기겠죠. 여기서 요만큼 토지가 사업이 제외가 됐어요. 그럼 요거만 굳이 임야도를 따로 그릴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라? 임야인차로 그냥 옮겨서 그려줘라 그 말입니다. 요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되고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 존치함이 불합리한 때 이겁니다. 첫 번째 하나. 줄여서 이렇게 해요. 도면의 통일성 이렇게 하나. 두 번째는 사실상 지목행위했으나 지목행위할 수 없을 때라고 돼 있어요. 그 줄여서 이렇게 할게요. 줄여서 사실상 지목 변경. 자 보세요. 뭔가 하면 여기에요. 이 토지가 지목이 임야예요. 임야인데 여기를 대로 쓰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임야를 대로 쓰고 있다. 그럼 지목을 대로 이제 바꾸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현재 이만큼이 자,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그린벨트예요. 그러면 그린벨트 지역에서 함부로 지목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죠. 그러면 어차피 못 바꾸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임야인 채로 옮겨라 그 말이죠. 이렇게 불러요. 사실상 지목 변경. 두 번째입니다. 그럼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서에 따른 분할. 뭐 도시군 관리 계획서. 도시군 관리 계획서. 자, 또 보세요. 여기가 이제 자, 하나의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써요. 현재 우리나라는요.
임야도 지역은 아직까지요 읍면적이 많아요. 이번에 이렇게 했어요. 읍면 지역의 일부를 잘라서 요만큼을 이제 도시적으로 이제 편입시켜요. 보세요. 그러면 읍면을 잘라서 도시로 편입시키면 여기는 지목이 뭐로 바뀔지를 알아야 몰라요. 아직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임야인 채로 옮겨 그리고 나중에 계획이 나오면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이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문장을 보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셔야 돼. 자, 다시 보세요. 첫 번째,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되고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 존참이 불합리한 때. 줄여서 이렇게 써요. 도면의 통일성이다. 이렇게 하나. 두 번째는 사실상 지목행위했으나 지목행위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이거야죠, 이제. 사실상 지목행위. 주로 그것도 떠올리세요. 그린벨트. 이렇게. 개발 제한 구역. 세 번째가 이제 여기 이제 도시관리 계획사는 분할이다. 이렇게. 일단은 이제 뭐로 바뀔지 모르니까 일단은 임야인 채로 옮겨 그리고 나중에 계획 따라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세요. 요 세 가지가 현재 지목이 안 바뀌는 경우예요. 그래서 자, 다시 기억하세요. 자, 등록 전환은 자, 쉽게 이렇게 했어요. 임야도의 토지를 지적도로 옮겼죠. 그 원칙은 지목이 바뀌어야 말아요. 원칙은 바뀐다. 그래서 지목이 바뀌니까 반드시 지목행위가 수반하는 경우에는 무슨 말이 와야 돼요? 관계 법령에 따른 형질 변경. 국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오고. 근데 요 세 가지는 지목이 안 바뀝니다. 이렇게. 특징이 여기예요. 지목이 안 바뀔 수 있다라는 말. 이렇게. 그래서 그 대상이 이제 시험을 하시면 거의 매년 뜨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대상에서 이제 거기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시킨다. 1, 2, 3 세 개 있죠? 그 세 개 묶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묶어 놓고 별표. 지목이 안 바뀔 수 있다. 그럼 또 이제 등록 전환은 신청 의무 기간 얼마? 60일의 의무 기간이 있죠. 이렇게. 또 이제 자, 특징. 자, 등록 전환 시킬 때는 지적 측량을 할까요, 말까요? 자, 보세요. 임야도의 토지를 지적도로 옮겼죠. 또 그러세요. 뭐 옮겨 그리지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보세요. 여기가 6천분의 1짜리 임야도입니다. 만약에 크게 예를 들게요. 6천분의 1짜리 임야도죠. 한 장 전체를 지적도로 옮겨 그립니다. 500분의 1짜리로. 그럼 도면이 몇 장쯤 나올까요? 6천분의 1짜리 임야도 한 장을 500분의 1짜리 지적도로 옮겨 그린다. 몇 장? 그치. 144장 나와요. 아, 뭘 또 놀래길 또. 자, 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6천분의 1은 무슨 뜻이에요? 1cm가 60m. 60m지. 그럼 500분의 1란 말은 1cm가 5m죠. 몇 배예요? 12배죠? 5m랑 60m니까. 그럼 여기를 이제 이렇게 잘라야 돼. 12개로. 근데 이렇게만 12개를 자르면 돼요? 아래 위로? 또 잘라야지. 12개 이렇게. 그러면 요거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총 몇 장? 144장. 그럼 대충 그냥 그리고 말 거예요? 쿨 나지 그랬다가는. 지적 측량 반드시 합니다. 측량한다. 자, 또 이제 보세요. 그러면 전환을 시키면 이제 토지의 장부가 이제 옛날에는 임야장과 임야도 있었죠. 이제 토지가 지역도 나왔죠. 그러면 장부 4개를 다 복원할까요? 이제 뭐는 필요 없어요. 얘는 필요 없지. 요거 이제 등록을 말소해야죠. 그래서 옛날에 있던 이제 임야장과 임야도. 요거는 등록 말소. 말소시키고 이렇게. 자, 또 이제 보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지금 등록 전환을 시킬 때는 지적 측량합니다 그랬죠. 그럼 지적 측량을 하고 나면 등록 전환 전과 후에 약간의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이제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합니다. 이 증감을 잘라서 이렇게 해요. 면적 증감이 허용 범위 이내인 수도 있고 허용 범위를 초과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자, 면적 증감이 허용 범위 이내. 이내란 말은 증감이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보세요. 옛날 거, 지금 거 뭐가 더 믿을 수 있어요? 당연히 지금 게 더 믿을 수 있지. 이때는 이제 인행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그냥 인정해줘요. 지금 면적 믿어줘요. 근데 보세요. 이게 범위를 초과한대요. 초과한다는 말은 증감이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러면 장부 4개가
등록상이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한다? 그때는 요거를 먼저 정정을 먼저 해요. 정정하고 요 면적을 이제 옮겨서 적어줍니다. 이렇게. 그렇게 장부 세트 내용이 똑같아질 거니까 이렇게. 자, 다시 보세요. 그래서 뭔가 하면 자, 면적 증감이 발생했더라. 면적 증감이 허용 범위 이내라면 어떻게 하고 등록 전환될 면적을 그냥 인정해주고 범위를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한다? 기존에 있던 토지 임야대장과 임야도를 직권 정정을 하고 새롭게 이제 옮겨 적어줍니다. 뭘 또 열심히 쓰고 있어. 책에다 있다니까. 자, 책 보세요. 여기. 자, 115페이지 5번. 거기. 자, 1번에 1번. 자, 등록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 신청하여 경계 면적을 결정한다. 자, 지적 청이 해야죠. 그다음 이제 또 동그라미 2번 별표.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5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자, 책까지 허용 범위 이내 동그라미. 이내란 말은 증감이 커요, 작아요? 작죠? 그때는 보세요. 등록 전환될 면적을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다음 이제 또 옆에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초과란 말은 차이가 커요, 작아요? 차이가 크죠? 어떻게 한다? 임야대장의 면적, 임야등기를 소관청이 직권 정정한 후에 등록 전환을 해야 한다. 이 이유 알겠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뭔가 하면서 이 문장이 정답으로 한 3번 떴어요. 그래서 흔히 농담을 그렇게 해요. 등록 전환은 시험 나오잖아요. 그럼 정답은 예예요. 그냥 무조건 예야 그냥. 그래서 이제 이게 워낙 많이 내가지고 이게 요즘은 일반화된 지문입니다. 이렇게 다시요. 자, 보세요. 자, 면적 증감이 있더라. 면적 증감이 허용 범위 이내인 때는 등록 전환 전 거, 전환 후 거, 전환 후 거를 결정을 해주고 이제 증거도 믿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범위를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한다? 차이가 크니까 옛날에 있던 임야장과 임야도를 직권 정정을 시키고 새로운 면적을 적어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장부 두 개가 똑같아질 거니까. 자, 또 하나 여기서 기존에 있던 임야장 임야도 등록 말소합니다 그랬죠. 그럼 요거는 찢어서 없애버려요? 서고에 보관해요? 서고에 보관해요. 그러니까 등록상이 같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요 전환 파트가 시험을 하시면 출제 비중이 높아요. 그 주로 나온 게 이제 여기 대상 토지 주로 나와요.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면적 증감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뭔가 하면 정답은 언제나 예예요. 얘는 들러리 지문 이렇게. 그냥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 또 뭐 소유자는 뭐 큰 의미 없고요. 자, 기타의 1번. 등록 전환을 한 때에는 소관청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임야대장 및 임야도의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3번의 1번이죠. 자, 등록 말소인데 찢어서 버리는 거 아니라 해서요. 당연히 서류는 당연히 보관합니다. 서고에. 자, 그래서 그만큼 체크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시고 그 뒤에 3번의 분할 가시죠. 자, 분할의 용어 정의 보시죠. 자, 분할. 간단하게 분할이 뭐예요? 토지를 나눴다 그 말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별도 외우지는 말고. 그다음 이제 현재 토지동에서 가장 빈번한 게 분할입니다. 빈번히 발생한다. 그다음 이제 대상 토지 보세요. 대상 토지인데 대상 토지 다시 4개예요. 이렇게 보세요. 뭔가 하면 첫 번째 토지 분할인데 토지를 분할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토지가 등치가 크면 잘 팔려 안 팔려요? 안 팔리죠. 네, 그럼 이제 토지를 분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를 위해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소유권 이전이라 또 이제 매매를 위해서 첫 번째 하나. 그 첫 번째 있어요. 거기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지상 경계를 시정한다. 말 그대로 이제 경계 시정이란 말은 경계를 바꿔달라 그 말이죠.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죠. 자, 보세요. 인접한 토지인데 이런 거 어때요? 자, 갑의 토지고 을의 토지. 자, 여기를 경계로 알고 살고 있었어요. 여기를. 어느 날 갑과 을이 측량을 했더니 경계가 여기가 아니에요. 경계가 여기예요. 여기더라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세요. 을은 여기를 지금 자기 토지로 알았죠. 체인팅 경계가 바뀌었더라. 그때는 토지를 분할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갑한테 넘겨줘야 되겠죠? 이게 분할이에요. 경계를 바꿔달라. 경계 시행할 때도 이제 분할이 이루어지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분할을 수반하는 허가받았을 때 3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법령에 따라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 행위에 허가를 받은 경우다. 뭐 개발 행위 허가받았을 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 게 중요해요. 그 다음 이제 보시면 일필지 일부의 용도 변경. 일필지 일부의 용도 변경. 칠판 한번 보시고 여기 지금 제목이 이렇게 있어요. 일필지 일부의 용도 변경. 우리나라는 한 개 토지에 여러 개의 지목이 존재할 수 있다, 존재할 수 없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봐요. 일필지 일부가 용도 바뀌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도에 맞게 잘라야 되겠죠. 근데 보시고 여기를 그래서 의무적 분할 그래요. 반드시 분할해야 돼요. 근데 요 세 가지는 반드시 분할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임의적 분할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경계가 잘못됐어요. 그럼 뭐예요? 요만큼인데 토지 분할 안 하고 앞으로 보세요. 그냥 을이 갑한테 요만큼만 토지 임대료 주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돼요. 굳이 자를 의무는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임의적 분할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의무적 분할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 그럼 또 임의적 분할은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임의적 신청 의무는 없겠죠. 그러면 의무적 분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반드시 분할해야지. 얼마 이내? 60일 내 이렇게. 당연히 분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그럼요. 시험 보러 가면 이렇게 떠요. 자 보세요. 일필지 일부에 용도가 변경되면 일필지 일부에 용도가 변경되면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지.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적이니까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의무적 분할. 그래서 자주 이제 등장합니다. 이렇게. 자, 또 이제 특징. 그 책에서 이제 여기 이제 신청 의무라고 되어 있죠. 체크해 보세요. 일필지 일부가 형주명령으로 용도가 바뀌었을 때. 옆에 페이지 또 있어요. 117페이지 가시면 꼭대기 예외. 자,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무에 등록된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의무적 분할입니다. 이렇게. 그럼 정리 방법. 자, 또 토지 분할할 때. 분할할 때는 지적 측량 해요 말아요. 지적 측량 대상이죠. 측량한다. 이렇게 하나 보시고. 자, 또 그리고 이 분할 파트는 뭐 그 외에 크게 뭐랄까요 문제화를 시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하나 거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요 문장. 자 이렇게 해서요. 등록 전환 파트에서는 면적 증감 여기 매번 정답입니다 그랬죠. 요 문장이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출제위원요. 요거 말고 새로운 질문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때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예요. 토지 분할입니다. 토지 분할 시에 이제 면적의 증가. 자, 책에 있으니까 쓰지 말고 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자 토지를 분할하는데 면적의 증감이 있더라. 그 면적 증감이 여기도 똑같죠. 허용 범위 이내인 수도 있고 허용 범위를 초과할 수도 있죠. 자 보세요. 그럼요. 허용 범위 이내. 이 말은 증감이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보세요. 작으니까 보세요. 그 책에 바로 체크해 볼게요. 보세요. 117 거기서 5번에 정리방법 되어 있죠. 1번에 1번 거기 지적 측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2번에 자 면적 결정에 있어. 자 줄 하나 보세요. 분할 전의 면적과 분할 후 면적이 같아야 한다. 원칙은 같아야 돼요. 분할 전과 후에. 근데 다만 자 분할 전 후의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오차를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누고 요거를 옛날에 한자로요 안분하고 그랬어요. 면적에 따라 나누고 이렇게. 그럼 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옆에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이때는 지적공사 면적 또 경계를 정정해야 한다. 초과 말은 차이가 크죠. 어떻게 해라? 이제 옛날 면적을 바꿔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자, 집만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을의 토지가 면적이 원래요 500제곱미터였어요. 500. 원래 500. 근데 토지를 이제 잘라서 이렇게 자르니까 여기가 한 뭐 100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뭐 390이에요. 보세요. 원래 기존 면적은 500이었고 토지 분할하고 보니까 기존 면적은 기존 면적이죠. 토지를 분할하고 이제 원래 500이었고 자르고 보니까 여기는 100제곱미터고 요만큼이 여기가 390이더라. 합치니까 얼마예요?
490이죠. 그럼 보세요. 500이었는데 얼마 부족? 10제곱 부족이죠. 그게 뭔가 하면 500에 10은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그때는 그 10만큼을 잘라서 집어넣어줘요. 양토지에. 보세요. 여기가 이제 조그마한 면적이 작죠. 여기를 103 이렇게. 여기 크니까 좀 더 많이. 397 이렇게. 이게 이제 면적에 따라 나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차이가 커요 보니까 그때 어떻게 해라? 옛날 면적을 바꿔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시요. 자, 면적 증감이 있더라. 근데 면적 증감이 허용범위 이내라면 이내란 말은 증감이 커요, 작아요? 작죠. 어떻게 한다? 이때는 면적에 따라 나누고 차이 나는 만큼 10제곱미터를 양토지에 집어넣어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면적에 따라 나누고 한자로는 안분하고 그랬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차이가 클 때는 어떻게 해라? 기존 면적을 정정을 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요 전환 파트에서 요 파트가 답으로 많이 떴어요. 그래서 출제위원이 이제 새로운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새로운 지문이 요 문장이에요. 요게 이제 대시할 수 있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자르세요. 이내인 경우와 초과할 때 이렇게 비교. 그래서 요게 제가 뭐 이렇게 가장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요 부분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분할 보시고 그 책 뒤에 가면 118페이지. 자, 더보기 그래가지고요. 그 지뢰신 판례 있죠. 그 지뢰신 판례 아직은 보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보실 사항입니다. 여름에 이제 지적학회 가서 한번 보고 분위기 보고 여차하면 그때 봐도 안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넘어가시면 돼요. 자, 분할 나왔고요. 자, 보세요. 또 이제 분할 나왔으니까 그다음 뭐 나와야 돼요? 합병 나와야죠. 합병도 용어 정의 봐야죠. 자, 뭐라 돼 있어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2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이렇게. 그래서 이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보셨고 합병 파트도 이제 대상을 잘라야죠. 자, 그럼 하나 보세요. 현재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토지가 2개 있어요. 요거 꼭 묶어야 돼요? 그런 건 없죠. 합병은 이제 원칙은 소유자의 자유입니다. 뭐 소유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해요. 첫 번째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요. 뭐지 이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다. 공동주택의 부지. 자, 보세요. 그럼 또 나왔어요. 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왔죠. 공동주택 뭐 있어요? 아파트, 연립, 빌라. 그러면 아파트 부지, 연립 부지, 빌라 부지, 부지를 굳이 필지를 자를 필요가 없어요. 한 개 단지니까. 가급적이면 묶어라 그 말입니다. 가급적이면.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공공용 지목인데.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자, 보세요. 첫 번째. 합병에서 이제 첫 번째는 소유자의 자유입니다 그랬죠. 자, 소유자 자유니까 여기는 합병 의무가 있다 없다. 자유니까 합병 의무가 없지. 그리고 이제 임의적 합병. 이렇게. 임의적. 그 또 이제 임의적이니까 신청 의무는 없지. 근데 이제 요 두 가지는 반드시 묶어야 돼요. 반드시. 여기는 의무적 합병입니다. 또 이제 의무적 합병이니까 의무 기간 얼마? 당연히 여기도 이제 60일의 의무 기간이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자, 책 보시죠. 거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18페이지. 그 2번에 합병 대상 토지라고 돼 있고요. 1번에 보시면 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이게 임의적이에요. 임의적 합병. 그다음 이제 2번, 3번을 묶으세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두 번째,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 토지로서 묶어서 공공용 지목 그러세요. 굳이 보세요.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이런 걸 굳이 필지를 자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묶어라 그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보세요. 여기 이제 이 두 가지는 한 가지 하나 여기 임의적 합병. 또 임의적이니까 신청 의무는 없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묶어라 의무적입니다. 그래서 그거 다음 장에 한번 가보실래요? 120페이지 거기 있어요. 합병 신청 절차. 원칙은 자유. 2번에 예외. 대상 토지는 이제 그 기억하고 니은. 얼마 이내 신청해라? 60일 이내 이렇게. 그래서 합병 파트도 이제 자주 언급됩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자, 보셨고. 자, 또 특징 한번 볼게요. 자, 합병할 때는
지적 측량을 해요 말아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그렇죠. 어차피 두 필지면 여기 더하면 끝이니까. 대신에 이렇게요. 여기는 지적 측량은 안 해. 대신에 나가서 정말로 이제 합병할 수 있냐 없냐 확인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렇게 합니다. 합병은 지적 측량 안 해요. 대신에 뭐 한다? 토지 이동 조사를 해야지. 토지 이동 조사.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 시험 보러 가면 재밌는 거 하나 있습니다. 자, 합병할 때는 토지 이용 조사를 실시한다. OX. 그치? 자, 지금 제가 토지 이용 조사라 그랬어요. 우리 뭘 해야 돼? 토지 이동 조사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고 있어? 자, 시험을 하면 여기를 한 글자 딱 바꿔치기예요. 한 글자 딱. 그래서 뭔가 하면 보세요. 근데 이런 거요. 시험 보러 가잖아요. 안 보여요. 미리 알아야 돼. 합병 시험 딱 나왔잖아요. 혹시 요것도 시험 낸 거 아니야? 미리 확인을 딱 해야 돼. 토지 동인지 용인지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냥 주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그래서 보시고 자, 그거 하나 체크하고 갈게요. 거기 120페이지에서 5번. 정리방법에서 일단 1번에 1번 보시죠. 5번에 1번에 1번. 토지 합병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경계 또는 좌표는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가 합병으로 인해서 필요하게 된 부분을 말소하고 정하고 합병 전의 면적은 뭐 합산에 결정한다 되어 있고요. 그럼 2번. 자,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 신청을 시할 필요는 없으나 지적 신청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죠. 그 다음 줄 실제 토지 이동 조사를 해야 한다. 토지 이동 조사예요. 동조사. 뭐 다른 내용은 뭐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되고. 자, 앞장 가시죠. 자, 118페이지. 그 3번에 보시면 합병에 제한돼 있죠. 자, 보세요. 합병 제한이란 말은 합병할 수 있다 없다. 합병할 수가 없다. 근데 뭔가 하면 이렇게는 못 외워요. 뭔가 하면 현재 법에는 합병 제한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반대로 적을게요. 합병 요건 이렇게. 이제 기억하세요. 지금 책이랑 칠판은 반대입니다. 현재 법에는 합병할 수 없는 경우가 나와 있고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합병 요건이 훨씬 편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할게요. 10가지입니다. 10가지인데 오늘 6번까지 한번 볼게요. 떠올려 보세요. 자, 합병이란 말은 토지 두 개를 묶어서요. 합병하면 몇 필지예요? 1필지. 그 우리가 지난주에 그거 나왔죠. 1필지 성립 요건 나왔죠? 똑같은 말이에요. 합병하면 1필지니까. 제일 먼저 두 토지의 소유자가 같아야죠. 첫 번째. 소유자가 동일하고. 이 원칙이에요. 두 번째 이제 두 토지의 지목도 같아야 돼요. 자, 뭔가 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의 지목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지목 같아야죠. 또 두 토지의 지번 부여 지역이 같아야죠. 그래서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 자, 또 하나 여기 지번 부여 지역 나왔어요. 이 말은 자, 법정동, 행정동. 법정동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요. 잘라서 역삼동에 있는 1필지라 양재동에 있는 1필지 합병할 수 있다 없다? 합병할 수가 없다예요. 이렇게. 법정동 틀리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요. 여기는 역삼 1동, 역삼 2동 합병할 수 있다죠. 어차피 역삼동 내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법정동 같아야죠. 이렇게.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두 토지에 집안이 연속해야지. 집안이 연속할 것. 자, 또 하나. 자, 여기 집안이라는 말. 이 말은 지표면 아니면 땅속. 지표면이 이어진 거. 지표면. 우리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낭떠러지. 낭떠러지 밑에 토지라. 위에 토지. 합병할 수 없다 그랬죠. 지표면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럼 또 이제 그 다섯 번째는 두 토지의 등기 여부가 같아야 돼. 등기 여부가. 자, 기억하세요. 이것도 어려워요. 자, 등기 여부가 동일 그랬죠? 여부가 동일. 그럼 둘 다 보세요. 두 개인데 두 개 다 등기된 토지끼리 합병할 수 있다죠. 기등기시게 돼요. 둘 다
등기가 안 된 토지끼리 합병할 수 있어요. 돼요. 근데 기등기지랑 미등기지 묶을 수는 여기 없다죠. 여기서 중요한 말. 등기 여부가 동일, 여부가.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또 이제 마지막에 하나가 이제 두 토지의 축척이 같아야죠. 축척이 동일할 거. 보세요. 또. 자, 두 지역인데 이쪽 지역은 축척이 500분의 1지역. 이쪽 지역은 축척이 1200분의 1지역. 그러면 500분의 1지역에 있는 1필지랑 1200분의 1지역에 있는 1필지 합병할 수 있다 없다. 보세요. 토지는 쭉 이어져 있죠. 근데 뭐가 문제가 도면을 딱 붙이면 경계가 붙어 안 붙어요? 안 붙는다 그 말이에요. 축이 틀리니까.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요. 이제 보세요. 요거를 우리 지난주에 여기를 일필지 성립 요건 그랬어요. 오늘은 합병 요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크했죠.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목이 동일하고 지번부여 지역 법정동이 같고 소목동 이렇게 집안이 연속하고 등기여부가 동일하고 축척이 동일하다. 이렇게 해서요. 자, 4월 초파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해서요. 이제 소목동이 연등축제 간다 이렇게 했어요. 소목동 연등축 이렇게. 근데 뭔가 하면 자, 맨날 보세요. 우리 합병요건 그랬어요. 합병요건. 뭔가 하면 이게 외울 때는 참 좋아요. 합병요건. 자, 소목동 연등축. 아싸 하나 외웠다 이제. 집에 할 때 딱 떠올랐어요. 근데 이건 안 떠올라. 얘만 떠올라. 소목동 연등축. 이 뭐야 이씨 이렇게 돼버려 이게. 한번 쭉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그 책에서 지금 합병요건 10가지에 무려 이렇게 6번까지는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 근데 보세요. 보세요. 요 지난주 우리가 여기를 지난주에 일필지 성립 요건 그랬죠. 합병 요건 나왔죠. 여기 2월 말에 또 나와요. 등기법에. 봐요. 토지를 합병하는데 지적공간 묶으면 돼요? 아니면 등기부도 묶어야 돼. 등기부 또 묶어야 돼요. 이렇게 또 나와.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반복되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합병 파트가 되게 비중이 높아요. 여기 합병 파트도 합병 요건. 이것도 시험에 이제 매년 이제 들러리로 이제 뜨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또 이것도 있죠. 합병은 지정시지 않는다. 대신에 토지 이동 조사한다는 거. 이것도 있죠. 의무주 합병. 합병 파트 되게 내용이 많아요. 이렇게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 이제 자, 두 가지 있는데 두 가지 간단하니까 이제 보고 갈게요. 자, 121 지목 변경. 다섯 번째요. 일단 지목 변경 그 용어 정의 보시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이렇게 좀 용어 정의 하나 딱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그 대상이 제일 중요해요. 대상 잘 체크해 놓으세요. 대상 토지는 세 가지. 자, 처음에 이렇게 했죠. 지목 변경. 요 말이 뜨면 반드시 무슨 말이 와야 한다? 관계 법령에 따른 형질 변경. 법령이 이제 그거 있죠. 국토법 등 이제 관계 법령에 따른 형질 변경이다. 여기 첫 번째. 여보세요. 지목 변경도 반드시 나와야 돼.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는 이렇게 있죠. 두 번째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 또 하나. 자, 보세요. 현재 여기서 중요한 게 토지 용도 바뀌면 토지 지목이 바뀌면 바뀌어요. 바뀌죠. 문제는 얘예요. 건축물의 용도 바뀌면 지목이 바뀌어요? 바뀐다니까. 저건 안 돼. 뭐가 아니야 아니길. 바뀌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건축물. 자, 우리 흔히 들던 예의 있어. 여기가 무슨 초등학교 분교예요. 자, 초등학교 분교. 요 토지는 지목이 뭐다? 학교용지. 근데 분교가 폐교했어요. 그럼 폐교하면은 지목은 뭐예요? 학교가 아니죠. 이제는 잡종지예요. 그러니까 요 폐교를 사가지고 현재 별장으로 씁니다. 별장으로 쓰면 뭐다? 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대. 그러니까 건물의 용도 바뀌니까 지목이 따라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포인트예요. 문제 그렇게 내요. 자, 토지 용도 변경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나오면 X. 이렇게. 여기도 지목이 바뀝니다. 이렇게. 그럼 또 하나 있죠. 보시면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거기 도시개발 사업할 때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일단 이렇게만. 그래서 기억하세요. 지목표현 여기도 이제 포인트는 여기예요. 대상 토지 세 개 이렇게. 특히 여기 주의하세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 이렇게. 그럼 또 이제 자, 지목 변경 여기도 신청 의무 기한은 얼마? 똑같아요. 60일. 60일의 의무 기한이 있다. 이렇게. 뭐 서류는 보실 필요 없고. 자, 그럼 또 자, 지목 변경할 때는 지적 측량 해요 말아요. 지목이 바뀌었다. 면적 바뀌어요? 안 하지. 지적 측량 X. 자, 그런데 정말로 지목이 바뀌었는지 나가서 확인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나도 확인한다. 뭐라 불러요? 토지 이동 조사한다. 그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뭐 굳이 한 개 더 말하면 자, 현재 토지를 일시적으로 다른 정도로 쓰면 지목은 바꿔야 말아요. 바꿀 필요가 없다. 무슨 원칙? 일시사용 불변의 원칙. 고상하게 영속성의 원칙. 왜 또 놀래 또. 지난주에 했는데. 이렇게 불렀어요. 영속성의 원칙. 다른 말로는 일시사용 불변의 원칙.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지목표현 파트 여기도 대상 토지 하나 정확히 보시면 돼요. 뭐 크게 막 피줄제 비직 놓거나 그런 파트는 아니고요. 하나 더 하면 여기 이제 요 말 나왔다는 거. 토지 이동조사 한다는 말.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 이제 거기 해면성 말소 보시죠. 여섯 번째가 해면성 말소. 자, 내 토지가 바다가 됐어요. 자, 바다가 되면 더 이상 지적 공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럼 이제 지적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시켜야죠. 근데 하나, 내 토지가 하천으로 변했어요. 그때는 무슨 대상? 그렇죠. 내 토지가 하천으로 변하면 그렇죠. 그때는 지목만 바뀌는 거예요. 뭔가 하면 하천도 지적의 대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지가 이제 바다가 되면 그때만 말소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천으로 바뀔 때는 지목 변경 대상. 그럼 이제 그림 하나 보세요. 그림. 자, 바다가 토지예요. 이렇게. 자, 10회 전, 11회 전, 12회 전. 자, 바닷가 3필지. 아침에 딱 나갔더니 바닷물이 쫙 들어왔어요. 이렇게. 바닷물에 잠겼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는 이제 토지다, 바다다. 바다죠. 그럼 더 이상 지적 공고는 필요가 없죠. 뭐 해야 돼요? 보세요. 일단은 바다가 됐어요. 됐고 첫 번째가 만약에 원상 회복이 가능하면 말소를 해요 말아요? 안 하겠죠. 첫 번째가 이제 원상 회복이 불가능해야지.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고. 자, 또는 보세요. 지목이 전이었죠. 바닷물이 들어왔잖아요. 바뀌어서 염전으로. 그러면 전인 토지가 염전으로 변하면 그때는 무슨 대상? 그다음 지목 바꿔야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지목 변경이 불가능해야지. 이게 요건이에요. 첫 번째. 일단은 바다가 됐고 첫 번째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고 두 번째 다른 지목으로의 변경할성이 없을 때. 그때 말소합니다. 자, 근데 한번 쭉 보세요. 지금 토지동은 대부분 다 의무기한이 얼마예요? 60일이죠. 근데 보세요. 소유자가 이제 갑이랑 을이랑 병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얘들은 날짜를 30일 더 줘. 합이 얼마? 90일. 30일간 뭐 하라고? 소주 먹으라고 이제. 그래서 합이 이제 90일. 얼마나 착해 국가가.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요. 그러면 일단은 토지가 이제 바다가 됐죠. 해면서 말소할 때는 지적 측량을 해요 말아요? 자, 보세요. 시중 책에는 보면은 해면서 말소는 지적 측량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쓰인 책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여기 10회 전 다 빠지고 한 개도 안 남았죠. 근데 이거 측량해가지고 소유한테 야, 니 딴 거 되게 크더라. 그럼 돼야 안 돼? 안 되는데 보세요. 지금 토지가 이렇게 바다에 다 빠진 게 많아요? 일부 빠진 게 많아요? 일부가 많아요. 그럼 얼마나 없앨 건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여기도 그래서 지적 측량 대상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렇게 불러요. 이 지적 측량을 해면성 말소칭에 부릅니다. 해면성 말소칭. 그럼 이제 또 이제 보세요. 이제 바다가 됐어요. 그럼 소유자가 얘들은 얼마 이내에 말소해라? 90일 내. 근데 소유자가 이제 90일 내에
말소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90일 지나버렸어. 어떻게? 90일이 일단 자 보세요. 다시요. 일단은 바다가 딱 됐죠. 바다가 됐는데 소유자가 바다 된 거 모를 수 있잖아요. 토지가 이제 바다가 되면 우선 소유자한테 소관청에서 소유자에게 통지를 먼저 해줘요.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말소하라고 알려줘요. 그럼 소유자 이제 90일 내 말소해야죠. 소유자가 90일 내에 말소를 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안 하고 버티고 있어. 어떻게? 그렇죠. 90일 지나면 소관청에서 이제 소관청에 직권 말소입니다. 또 보세요. 소관청이 이게 직권 말소 시켰으니까 말소한 사실을 소유자에게 알려줘요, 말아요? 알려는 줘야지. 그래서 이제 소유자예요. 그럼 또 하나. 여기는 바다죠. 여기 바다인데 여기는 누가 관리해? 그렇죠. 국가 관리해야지. 엄밀히 말하면 공유수명 관리청. 그래서 이렇게 해요. 소관청이 직권 말소한 후에는 말소한 사실을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소시켰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보세요. 한 3년 지났어요. 바닷물이 쭉 빠졌어. 다시 소유가 다시 딱 만들어지면 요때 요 회복은 누가 할까요? 그리고 소관청이 직권 회복합니다. 자, 소관청의 직권 회복. 그럼 또 하나 보세요. 소관청이 왜 직권 회복해요? 그렇지. 이 토지는 누구 거? 국가 거. 소유권 갑을병 거 살아나 안 살아나? 절대로 안 살아나. 토지가 바다가 되면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하고 그 후에 지형의 변화로 다시 토지 딱 되면 그때는 이 토지는 국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신규 등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리해서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절차가 이제 자주 물어봐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 보시고 자, 또 하나 이제 요거 이제 국가 겁니다. 그러면 되게 또 기분 나빠하세요. 자, 근데 사건 하나. 자, 들어봐요. 민법 판례예요. 토지가 두 개예요. 갑거랑 을거랑. 토지가 이제 바다가 됐죠. 자, 한번 보세요. 자, 갑이랑 을인데 이렇게. 그럼 이제 토지가 바다가 딱 되면 장부를 두 개 없애야 돼요. 등기 먼저 없앨까요? 대장 먼저 없앨까요? 아니야. 대장 먼저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요. 대장을 먼저 없애고 그 다음 이제 등기부를 없애야 돼요. 보세요. 근데 이제 자, 갑과 을 둘 다 토지가 바다가 돼버렸죠. 그러면 이렇게 해요. 요 갑은 이제 국가 말을 참 잘 들어요. 이제 90일 내 눈물을 머금으며 대장도 없애고 등기도 없앴습니다. 끝났죠. 근데 을 보세요. 얘는요. 국가 말은 죽으라고 안 들어요. 근데 버티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러면 90일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권 말소 해야죠. 근데 모르고요. 소환치도 말소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면 바다가 됐는데 을의 토지는 대장도 있고 등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3년 지났어요. 그랬더니 바닷물이 쭉 빠졌어. 다시 토지가 딱 만들어지면 요 갑의 토지 이건 누구 거예요? 국가 거예요. 이 토지는요? 을 거예요. 그럼 이제 갑이 이제 열 받아 안 받아? 받죠. 갑이 이제 법원에 딱 갑니다. 자, 국가 말 잘 들은 나는 세됐는데 얘는 뭐냐? 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판례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어쩔 수 없다. 봐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좋은 판례예요. 법원은 법을 만드는 데예요? 법을 적용만 시키는 데예요? 적용만 시키는 데예요. 그럼 봐요. 그러면 갑의 토지는 현재 대장도 없고 등기도 없죠.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했어요. 근데 을의 토지는 대장도 있고 등기도 있어요. 소유권 없어진 바가 없다예요. 판례가 나와요. 어쩔 수 없다. 그럼 이제 자, 요 판례를 딱 보는 순간에 우리는 앞으로 이제 우리의 행동 방향이 나와야지. 자, 국가가 시키면 한다 안 한다. 그치, 그렇게 돼야 돼요. 이거 무슨 방구 가지고 교육화 시킨 것 같은데. 자, 이제 판례가 이런 판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판례는 어차피 뭔가면 어차피 판례라는 건 뭔가면요 법률을 적용시킨 거죠. 근데 어쩔 수 없는 판례예요, 진짜.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죠. 요 토지 소유권 국가가 갑에게 인정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갑거였으니까. 소관청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고 일반적으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오늘 본 게 이제 토지동 사유예요.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요 토종 사유가 보통 시험으로 하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한 2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일단은 등록 전환 되게 어려워요. 전환 파트 여기. 그래서 일단 용어 정의 잘 보시고, 그럼 이제 대상 토지, 예외조항, 지목이 안 바뀐다. 또 면적에 증감이 있더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전환 파트가 되게 어려워요. 내용이 많고. 그다음 이제 분할 파트에서는 분할은 요거만 기억하세요. 의무적 분할. 의무적 분할 어떤 경우에? 일필지 일부의 용도 변경. 이렇게. 포인트. 그다음 이제 합병 파트 많죠. 의무자 합병 봐야죠. 합병 요건 나와야죠. 이렇게. 그래서 크게 이렇게 하세요. 토지동 사유 파트는 아직까지는 크게 3개 위주로 보세요.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이렇게. 그럼 이제 나머지 뒤에 있는 뭐 지목형 파트는 아직 말소 파트는 뭐 크게 뭐랄까요 막 빈번히 문제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하세요. 다음 주에는 휴강입니다. 공시법만 쉬는 거예요. 다 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다음 주에 쉬는 날이니까 다음 주에 공시법에서 토지동 사유 있죠.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 이렇게 읽어보시고 이제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